안녕하세요. 13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위 착물에서 산화수 구하는 거랑 d 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 들어가는지까지 구했는데요. 되게 단순한 거였지만 어려웠죠. 왜? 중심 금속이 무엇인지 또는 거기 결합된 리간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알아야 했죠. 용어 정리는 잘 됐나요? 오늘은 조금 더 심화해서 배위 착물의 구조, 그리고 거기에 결합된 카이랄 구조라든지 거울상 구조, 이런 거 여러 가지 심화하는 내용 배울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위 착물의 구조 바로 나오죠. 여기에서 우리 정팔면체 기하 구조라고 우리 옥타헤드랄이라면 처음에 그랬죠. 옥트라는 접두사는 8개를 뜻한다 했죠. 여기서 정팔면체, 면이 8개 있다라는 건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중심 원소 기준으로 해서 평면에 4개의 원소가 있죠. 이 4개는 평면이에요. 평면이기 때문에 여기 엑시스라고 하는 축과는 무슨 도? 90도를 이루죠. 맞아요? 결국에는 각 끝에 있는 원소를 선으로 이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팔면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팔면체 기하 구조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이거 뭐죠? 분자량이 얘보다는 크죠? 얘보다는 크죠? 분자량이 큰 애들은 보통 요 양쪽 축으로 가요. 왜? 반발력이 심하거나 또는 분자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축과 축 사이에 반발력을 일으키거든요. 알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여러분 얘랑 얘는 뭐가 달라요? 딱 봤을 때 뒤에 가서 설명할 내용이지만 혹시 얘네 둘 차이점 알겠어요?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 얘네 두 개가 이쪽 첫 번째 그림에서는 같은 쪽에 있죠. 맞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녹색이 바로 반대쪽 180도를 이루고 반대쪽에 있죠. 맞아요? 얘네 두 개는 기하 이성 질체라고 배웠죠. 기하 이성 질체가 뭐였죠? 분자 구조는 같지만 3차원적 입체 구조는 다른 걸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얘네 한번 봅시다. 얘네 두 개는 그래요. 이성 질체긴 이성 질체예요. 무슨 이성 질체? 기하 이성 질체. 분자식은 똑같지만 구조가 다르네. 얘네 두 개는 아예 다른 물질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착화합물을 형성하는 이 분자식 보여요? 착화합물 형성하는 이 분자식에 여러 가지 구조가 당연히 있을 텐데 그 구조에서 여러분 이거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 앞에서 봤을 때랑 똑같아요. 정팔면체 옥타헤드랄 구조인데요. 코발트가 있고 자 여기에 ClCl이 있네. 근데 옆에 구조 볼게요. 가운데 코발트가 있고 Cl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극과 극, 축과 축 사이 끝에 있죠. 그러면 얘네 두 개는 같은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이죠. 왜냐? 얘는 같은 쪽에 있으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죠. 시스. 시스 여기 나와 있어요. 맞죠? 그리고 얘는 뭐라 그러냐면 축과 축 끝에 이렇게 180도를 이루고 같은 원소가 왔을 때는 트랜스라고 합니다. 알겠죠? 트랜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N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혹시 표에서 본 적 있어요? 이 N이라는 거는 두 자리 리간드인데 앞에서 배웠죠? 한 자리 리간드는 뭐였죠? 대표적인 한 자리 리간드. NH3 한번 볼까요?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기 때문에 어떤 원자, 전자가 모자라는 애한테 전자를 주기에는 전자쌍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 한 자리 리간드라고 했죠. 근데 옥살산 이온이다 했을 때 옥살산은 어떻게 생겼었어요? 산소가 이렇게 돼가지고 비공유 전자쌍이 막 이렇게 나와도는 애들 있죠. 요런 거.
얘 산소의 산화수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죠? 여기도 산소의 산화수 마이너스 1이었죠. 이런 애들은 두 자리 리간드였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 한 자리 리간드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두 개의 탄소에다가 결합을 했으니까 두 개의 탄소가 아니라 코발트에다가 두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얘는 두 자리 리간드겠죠. 됐죠? 오늘 이 두 자리 리간드에 대한 이성질체 그리는 방법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면 알겠지만 얘는 빨간색이고 얘는 어때요? 그린이죠. 그린인데 얘가 빨간색이든 얘가 그린이든 상관없이 그냥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두 개 물질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론적 물질도 아예 다른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는 색깔은 그 물질이 반사하는 색깔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반사하는 색깔인데 이 물질은 반사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인 거예요? 레드. 그리고 얘는 반사하는 색깔이 녹색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물질은 어떤 화학적인 그 성질도 다 다른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착화합물, 배위 화합물의 기하 이성질체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옥타헤드랄 구조를 그려가면서 볼게요. 중심금속 뭐예요? 코발트죠. 중심금속. 그러면 암모니아랑 염소는 뭐라 부르죠? 리간드라 그러죠. 맞아요? 리간드라 그러는데 요거 세 개 결합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이제 코발트 하나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뒤에 있는 원소 2개, 앞에 있는 튀어나온 원소 구분을 위해서 뒤에 있는 걸 조금 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로축에 이렇게 있어요. 자꾸 평면으로 보지 말고 입체로 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봐요. 입체로 보면은 이렇게 돼서 이게 앞에 또 가운데가 이렇게 하나 박힌 거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뭐예요? 내가 노란색을 암모니아로 배치를 해볼게요. 노란색 암모니아 아무 때나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여기 암모니아, 암모니아, 암모니아. 그러면 자연적으로 CL은 어디다가 배치가 돼요? CL은 남아있는데 해야지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또 용어 하나를 가르쳐 줄 텐데 꼭대기에 있는 질소랑 여기 질소를 한번 선으로 이어볼게요. 얘를 뭐라 그러지? 얘가 뭔가 이렇게 한 면을 차지하고 있죠. 팔면체 하나의 면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세 개의 원소가. 이런 걸 무슨 구조라 그러냐면 페이셜 구조다 해서 이렇게 표시해줘요. 됐어요? 페이셜 구조는 누구예요? 암모니아 리간드. 됐어요? 그런데 자연스레 CL의 구조도 어떻게 돼요? 요 선을 이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페이셜 구조가 되는 거죠. 둘 다 페이셜 구조구나.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 구조만 있는 게 아니겠죠. 볼게요. 또 하나의 구조를 내가 가르쳐 줄 건데 CO가 있고 뒤에 원소가 또 있어요. 가운데. 여러분 이거 자꾸 3차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내가 노란색을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아까는 여기 했는데 넘어가서 여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세 개를 한번 이어볼게요. 요 세 개는 어때요? 지금 이등변 삼각형 되는 거죠.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데 확실히 이 삼각형과 요 한 개의 면을 차지하는 삼각형은 다르죠, 구조가. 그래서 요렇게 가운데 통과하는 이등변 삼각형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메리도날이라 그래서 MER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됐어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CL은 어디에 구조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CL도 메리도날이구나. 됐죠? 그래서 이 착화합물, 이 배위화합물의 기하 이성질체는 모두 몇 개인 거예요? 2개인 거죠. 됐어요? 그러면 나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보면은 기하 이성질체가 2개인 건 알았어요. 그러면 광학 이성질체는 몇 개일까요? 광학 이성질체라는 거는 지금 설명할 거지만 거울상 이성질체라고도 하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를 거울에 비춰봤더니 똑같아. 그러면 얘는 광학 이성질체를 가지는 거예요? 안 가지는 거예요? 안 가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울에 비춰봤더니 왼쪽 오른쪽이 바뀐 상태예요. 한번 볼까요? B인데 얘는 이렇게 됐어. 자, 두 개는 겹쳐요? 안 겹쳐요? 안 겹치죠. 이거 생각해봐. 이거 어떻게 겹쳐요? 봐, 선생님이 이렇게 겹쳐 그거 말고 그냥 이렇게 했을 때 겹쳐요? 안 겹쳐요? 얘 절대 안 겹치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건 뭐라 그러냐면 광학 이성질체다. 그래서 이거는 카이랄 구조를 가진다라고 말해요. 이제 앞으로 이런 배위 화합물을 볼 때는 항상 구조를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 기하 이성질체. 하나는 뭐? 광학 이성질체. 알았죠? 그러면 여기 옥스토비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참고해 볼게요. 옥스토비에는 사각평면과 정사면체에 대해서 더 말하고 있는데 우리 사각평면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그냥 사각형인 거예요. 정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겠지. 정사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써요? 가운데 원자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네 개의 원자가 다 똑같으면 정사각형이겠죠.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얘네 두 개 다르니까 얘는 직사각형이겠지. 그죠? 한번 볼게요. 사각평면은 역시나 녹색 여기 주목. 녹색이 같은 쪽에 있죠. 방금 뭐라 그랬죠? 이런 거를 시스. 그리고 얘는 녹색이 어떻죠? 180도 해서 반대쪽에 있죠. 이런 걸 뭐라 그랬죠? 트랜스라 그랬죠? 됐어요? 두 개는 기하 이성질체다 아니다. 맞다. 이성질체다. 그리고 정사면체 볼게요. 정사면체라 그랬으니까 무슨 정 붙으면 다 뭐다? 중심금속을 기준으로 해서 다 똑같은 원소가 결합되어 있으면 정사면체 혹은 정사각형이 되는 거겠죠. 이거 누구예요? 누구 있죠? 제일 간단한 탄화수소 할 때 배웠죠. 메테인 있죠. 메테인.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 맞아요? 이거 몇 도였죠? 중심각 109.5도였죠? 맞아요? 물은 몇 도였죠? 104.5도였죠? 계속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카이랄 구조. 카이랄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카이랄이라는 거는 거울상이다. 즉 뭐다? 거울에 비춰봤을 때 겹쳐지지 않으면 카이랄 구조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볼게요. 자, 얘 두 자리 리간드네요. 두 자리 리간드가 옥타헤드랄 구조에서 자리 두 개씩 차지하고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근데 요거를 내가 거울상에 한번 비춰봤다 이거예요. 거울상에. 비춰봐서 그대로 한번 그려봐요. 지금 거울상을 한번 뒤집어 놨는데 상관없죠?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보면 얘가 요렇게 있는데 얘랑 같으려면은 어디다가 그려야 되겠어요? 쌤이 사진을 좀 뒤집어 놔서 그런데 잠깐만요. 그냥 요대로 볼게요. 요대로 보면은 이거랑 얘랑 이제 입체적으로 겹치냐 안 겹치냐예요. 그러면 얘를 한번 갖다 대볼게요. 갖다 대보면 이 자리를 한번 맞춰볼까요? 이 자리를 한번은 갖다 대서 대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얘는 한 칸, 두 칸 가서 여기 자리 맞추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한 칸, 두 칸 가니까 시스 자리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는 겹친다, 안 겹친다? 안 겹친다. 이해됐어요? 이해가 안 되면 쌤이 예를 들어 하나만 해볼게요. 자, 정사면체 가운데 뭐가 있고 여기에 앞으로 튀어나오고 얘는 여기 있다. 그러면 A, B, C 이런 원소가 있어요. 정사면체. 그러면 얘를 거울상 이성질체에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요? A는 그대로. 그리고 튀어나온 이 부분에는 B. 그리고 여기에는 A. 그리고 뒷자리에는 C.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거 지금 겹쳐요? 안 겹쳐요? 갖다 대볼게요. 누구 기준으로 하는 게 제일 만만해요? B랑 C 만만하지. 그러니까 얘를 휙 돌려볼게요. 휙 돌려보면은
B가 이 자리에 오면은 C가 어디에 와요, 여러분? C가 여기에 와 있네. 맞아요? 그러면 두 개 겹친다, 안 겹친다? 안 겹친다. 얘를 잡고 얘는 딱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만 돌려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리냐면 이렇게만. 그렇게 돌려서 B 자리를 먼저 맞춰요. 그죠? 하나만 딱 보고 맞추는 거예요. 그럼 돌렸을 때 이 자리에 C가 오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B가 오게 맞추는 거예요. 이 자리에 B가 오게 맞추면 C가 어디에 가 있죠? 여기에 가 있죠. 그럼 겹치는 거다, 안 겹치는 거다? 안 겹치는 거다. 그러면 이 정사면체 구조는 카이랄 구조다. 광학 이성질체를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이거 그리는 거는 천천히 연습해보면 돼요. 그리는 게 아마 처음엔 잘 안 될 거야. 자, 여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얘도 역시나 옥타헤드랄 구조예요. 정신 차리고 보면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 착화합물을 이렇게 하고 리간드 몇 개예요? 리간드 6개죠. 근데 6개를 어떻게 그려요? 암모니아가 2개 있고 CL이 2개 있고 또 H2O가 2개 있네.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A 2개, B 2개, C 2개 이렇게. 이게 너무 헷갈리면 그냥 리간드를 A, B, C라고 바꿔버려요. 쌤도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볼게요. 거울상 이성질체라 그랬으니까 앞에 거울 갖다 놓고 똑같이 그렸죠. 맞아요? 그럼 이제 집중. 얘를 중심으로 해서 얘는 고정시키고 내가 뭐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돌려보기만 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CL을 이 자리에 오게 할게요. 그러면 한 칸만 이동시키면 되죠. 그럼 한 칸만 이동시키면 NH3가 어디로 와요? 정신 차리면 NH3는 여기에 오고 여기에 있는 물은 어디로 가요? 여기로 오죠. 여러분 이거 겹쳐요? 안 겹치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도 안 겹치잖아요. 그죠? 안 겹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뭐다? 카이랄 구조다 또는 광학 이성질체를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 번 해봐요. 이번에는 EDTA라는 어떤 화학 약품, 화합물을 배울 건데 EDTA가 왜 중요하냐면 얘는 6자리 리간드예요. 여태까지 배워봤자 우리 4자리 리간드까지 배우지 않았어요? 방금 암모니아는 한 자리 리간드였고 뭐 옥살레이트 이온 같은 거는 2자리 이온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EDTA 한번 볼게요. EDTA는 에틸렌 끊어볼게요. 다이아민 테트라 아세테이트 이온이라 그러는 거예요. 얘가 뭐냐면 다이아민, 아민이 2개 있는 뭐다? 에틸렌이다. 그리고 테트라 하면 몇 개였죠? 4개. 아세테이트 이온이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 있는 거예요. 알았죠? 구조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구조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에 있는 요 지점에서 뭐가 일어난다? 바로 리간드 결합이 일어난다. 배위 결합이 일어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도 뭐 어디가 결합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질소는 비공유 전자쌍 한 쌍 가지니까 한 자리를 주는 거고 그리고 여긴 어때요? 하나 있고 산소 뭔가 이상하죠? 산화수 몇이에요? 여기 좀 전자 남아 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리간드 결합을 하는 거죠. 이 산소는요, 여러분? 이 산소는 너무너무 안정하게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도.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안정한 산소가 있지만 여기 지금 불안정한 전자가 하나 남아도는 여기서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해서 리간드 결합을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대칭 구조예요. 그죠? 그래서 세 자리에서 6자리 리간드다. 얘가 왜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카이랄 착물 형성 가능이라 그랬는데 뭡니까? 이거 거울상 이성질체의 착물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리고 질소 2개, 산소 4개를 써서 볼까요? 질소 2개, 산소 4개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 그리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맞죠?
그리고 금속과 배위경우 결합 6개 형성. 그래서 6자리 리간드다. 그리고 킬레이트 시약은 EDTA처럼 금속과 아주 강한 친화도를 가지고 있어 용액에서 금속을 효과적으로 격리시킨다. 그러면 EDTA는 어디에 쓸까요? 지금 금속을 효과적으로 격리시킨다라는 말은 격리가 무슨 말이에요? 얘를 EDTA가 어떤 금속을 다 붙여가지고 다 끌고 나온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디 중금속 같은 거 검출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식품물 이런 거 보면은 검사하잖아요. 그 검사가 이런 EDTA 갖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생선에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러면 EDTA를 탁 떨어뜨려요. 그럼 EDTA가 열일을 한다. 만약에 열심히 EDTA가 다 소모됐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얘가 중금속 다 끌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에는, 그 생선에는 매우 많은 중금속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EDTA는 많이 써요. 예를 들어 중금속 뭐 검출하는 거나 또는 금속을 격리시킨다. 어떤 화합물에서 A와 B라는 금속이 들어있는데 내가 B라는 금속을 A로부터 이렇게 떨어뜨리고 싶어. 그럼 거기다가 EDTA를 쓰는 거예요. 얘는 많이 쓰는 거니까 좀 알아두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특징이 또 뭐냐면 봐, 강한 친화도예요. 강한 친화도. 그래서 소량만 써도 아주 좋은 실험 결과를 내거든요. 실제로 제가 실험실에 있을 때도 EDTA는 되게 많이 썼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결정장 이론이라는 걸 배울 텐데 이제 크리스탈 필드 시오리라고 해서 뭐냐면 배위 착물의 전자 구조나 광학 성질, 자기적 성질 등을 이해하기 위한 간결하고 유용한 모델이다 해서 결정장 이론에서 착물은 음으로 하전된 리간드들로 둘러싸인 중심금속 이온으로 간주한다. 이거 뭐냐면 그냥 사전적 정의예요. 사전적 정의.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중심금속 코발트가 있으면 그 주변에 리간드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음이온으로 하전된 리간드들로 둘러싸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이온의 리간드가 뭐가 있었죠? Cl, 할로겐 원소 있었죠? 뭐 이런 애들 둘러싸인 거지 뭐. 그러면은 얘의 이온은 몇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고 얘가 뭐 플러스 3이면 0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굳이 사전적 정의를 넣어 놓은 거는 알겠지만 제가 항상 말하지만 아보가드로 수가 뭐지? 뭐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탈 필드 이론이 뭐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전적 정의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문제 푸는데 유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망간에다가 물이라는 리간드가 결합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잘 보면은 3 플러스 물의 산화수는 0이니까 망간의 산화수는 3 플러스로 알 수 있죠. 이제 이거는 눈에 빵빵 떠야 돼요. 그러면 이제 d 오비탈의 전자개수 한번 구해볼게요. 망간은 원자 번호 몇 번이죠? 네, 스티, 바크, 망이니까 25번이죠. 그럼 25번이면 25에다가 내가 뭐 빼라 그랬죠? 18. 거기다가 산화수를 빼면은 d 오비탈 전자수라 그랬죠. 그럼 d 오비탈 전자수도 몇 개예요? d4. 그래서 전자 여기 4개 들어갔죠. d 오비탈에. 그지? 그러면 이제 d 오비탈에 안정한 상태는 전자가 이렇게 채워 들어갔어요. 됐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여기에서 리간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봐봐요. 망간에 3가의 d 오비탈은 이렇게 5개에다가 4개가 안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입체적으로 하면은 망간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뭐 x축이면 x축, y축이면 y축, g축이면 g축 여기에 리간드들이 달려오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됐어요? 여기가 만약에 x축이고 여기가 y축이고 이 세로가 당연히 g축이라고 한다면 리간드가 6개잖아요. 물. 그러면 망간 혼자 이렇게 안정해 있는데 얘는 그러니까 리간드 충돌 전이다 후다. 전에는 안정해서 에너지도 낮아. 지금 y축이 에너지 준이라고 칠게요. y축이 에너지 준이 혹은 에너지 레벨인데
안정된 망간 상태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여러 축에서 산소라는 물이라는 리간드의 공격이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간드에 충돌이 있으니까 갑자기 에너지 상태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에너지 상태가 왜 갑자기 뛰었어요? 라고 하면은 바로 리간드의 충돌 때문이다. 오케이? 그러면 리간드가 충돌이 되고 나서 이제 전자가 이렇게 갈린단 말이에요. 그게 갈렸다고요. 크리스탈. 갈렸는데 이제 이게 중요해요. 여기 아래쪽에 세 개를 보통 T2G라고 하고 위에 있는 전자 두 개를 우리는 EG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로 막 외워요. T2G, EG인데 T2G에는 항상 전자 오비탈 몇 개? 3개. 그러니까 총 6개의 전자를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EG는 뭐냐면 전자 오비탈 2개 들어가니까 최대 몇 개의 전자를 수용한다? 4개의 전자를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전자가 4개밖에 없잖아요. 4개밖에 없으니까 전자가 채워지는데 요렇게 채워지고 갑자기 이렇게 들어갔네. 여러분 여기서 전자 토탈 6개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3개밖에 안 들어가고 갑자기 저 위에 있는 애한테 떴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하이스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하이스핀이라는 건 뭐냐면 스핀, 그러니까 전자가 저 위에 있는 오비탈까지 채워진 걸 하이스핀이래요. 그래요. 근데 반대로 여기는 로우스핀이죠. 로우스핀은 뭐냐면 전자가 저 하이에 있는 애까지 채워지지 않고 로우, 아래쪽에 있는 애까지만 채워진 걸 로우스핀이라 그래요. 됐어요? 그리고 여기 델타 제로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옥타헤드랄 델타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옥타헤드라, 팔면체의 에너지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이 5가 제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옥타헤드랄이에요. 옥타헤드랄. 그 책에 보면은 이 5라고 적혀 있는 데도 있고 옥트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거 그냥 옥타헤드랄이라고 읽으면 돼요. 얘가 바로 뭐냐면 옥타헤드랄의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얘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 갈라짐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여기 있는 전자가 올라가기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에너지가 오비탈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오비탈이 또 있어요. 그러면 전자 5개가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 둘, 3개 채웠다. 그럼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그냥 슉 내려와서 여기서 5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낮은 쪽에 전자가 채워져 있다. 그래서 이거를 로우 스핀이라 그러고 얘는 뭐다? 델타 옥타헤드랄 에너지는 엄청나게 큰 거죠. 헷갈리죠. 이거 반대예요. 결정장 에너지랑 이 스핀이랑은 다르죠. 로우 스핀이면 결정장 에너지가 크고 하이 스핀이면 결정장 에너지가 낮은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에너지가 얘가 크니까 얘가 낮으니까 여기다가 채워질 수 있는 거죠. 됐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천천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깨끗하게 해서 천천히 정리를 해보면 얘랑 얘는 왜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다르고 또 전자가 채워지는 스핀이 다를까요? 볼게요. 얘 망간은 그대로야. 망간은 그대로인데 얘는 리간드로 물을 사용했고 얘는 리간드로 사이아나이드를 사용했죠. 근데 왜 2개가 다르냐면 이제는 그 착화합물의 광학 활성이 달라진 거예요. 왜? 리간드가 어떤 게 왔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게요. 4개가 있는데 얘는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낮아서 전자가 위쪽까지 채워질 수 있었고 여기는 위쪽까지 채워졌으니까 하이스핀이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어떻다? 너무 크기 때문에 로우스핀, 아래쪽에 있는 전자만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똑같은 중심금속으로 사용하고 리간드 개수도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 바로 결합하는 리간드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광학적 성질과 분광학적 계열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전이금속 착물이라는 건 다양한 색을 가진다. 우리 제일 처음에 했죠. 빨간색이랑 그 녹색가루 두 개는 광학 활성이 다른데 광학 이성질체 혹은 기하 이성질체였는데 두 개는 결과적으로 다른 물질이고 또 다른 색을 나타냈죠. 왜다? 전이금속 착물은 다양한 색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금속의 산화수와 리간드 개수, 종류, 착물의 기하 구조 등에 따라서 달라짐. 방금 한 거 볼까요? 리간드가 뭐가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아예 분광화학적 계열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배위 착물이 가시광선을 흡수할 때 색이 나타나. 당연히 어떤 노란 색깔 물질이 있는데 내가 얘를 노란색으로 인지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는데 이 색깔을 반사하기 때문이죠. 이 물질은 그러면 노란색은 반사하고 노란색의 보색은 흡수하는 거지. 이거 알겠죠? 이거 알고 있죠? 초등학교 때도 이거 보색 관계 막 하잖아요. 서로 반대되는 색깔 무슨 색깔인지 또는 RGB 색깔 섞는 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단지 전이금속 착물은 이렇게 다양한 색을 가진다. 왜? 서로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또는 에너지 준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보는 색은 가장 강하게 흡수된 빛의 보색이다. 그러니까 강하게 흡수된 빛을 보는 게 아니고 흡수된 빛에 반대되는 색깔을 본다고요. 왜요? 흡수한 색깔의 반대 색깔은 뭐 반사되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분광화학적 계열에 대해서 더 한번 알아볼게요. 분광화학적 계열이라는 거는 스펙트로케미칼 시리즈라고 해서 파장과 에너지에 따라서 이 리간드의 에너지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분광화학적 계열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착화합물이 가지는 아까 갈라짐 에너지 있었잖아요. 그런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를 바탕으로 가장 약한 장에서 가장 강한 장 리간드까지 순위를 매긴 건데 이거 한번 다시 볼게요. 위에 여기 있죠. 강한 장이라는 거는 하이스핀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요거 델타 옥타이드를 말하는 거예요? 강한 장이라는 거는? 요거 말하는 거죠. 내가 이게 뭐라 그랬어요?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사이아나이드 이온이랑 물 이온 둘 중에서 뭐가 더 강한 장 리간드예요? 보세요. 얘는 이미 여기까지 전자가 올라갔죠. 왜? 요 에너지가 좀 짧으니까. 근데 이게 그림이 좀 헷갈리게 됐는데 얘가 더 짧은 거예요. 옥타헤드랄 에너지가. 얘가 더 짧고 얘가 더 길기 때문에 이 전자가 못 올라간 거잖아요. 너무 높아서. 그래서 얘가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더 크다.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더 강한 장 리간드다? 바로 사이아나이드 이온이 더 강한 장 리간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사이아나이드랑 일산화탄소가 있는데 보통 얘가 첫 번째예요. 얘가 첫 번째. 얘가 사이아나이드 이온보다는 더 커요. 그 다음에 사이아나이드이 2등. 그리고 그 다음에 EN 있죠. EN이 뭐냐면 이제 요런 거. 알겠죠? 암모니아 다음에 누구냐면 EN.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사실 큰 의미 없어요. 치사하게 이게 두 자리 리간드라 한 자리 리간드인 암모니아가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강한 장 리간드냐 이렇게 치사하게 문제 났네요. 그리고 그걸 내는 것 자체가 대학 교육이랑은 맞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외우냐면 코 큰 놈이 이렇게 외우거든요. 코 큰 놈이 그 다음에 얘는 뭐 NCS 이온에다가 물 기준으로 해서 FCl, Br 요오드예요. 됐어요? 당연히 두 개 같이 있지만 이 수산화 이온보다는 F 이온이 더 짧죠? 이렇게. 뭐 코 큰 놈이 물 찾는다 이렇게 외우든지 아니면 그냥 외우든지 저는 그냥 그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특징을 보면 할로겐 이온이 약한 장 리간드죠. 맞아요? 물보다도 약한 장 리간드예요. 그죠? 그러면 무슨 스핀이다? 로우 스핀이면 뭐라 그랬죠?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전자가 이렇게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얘는 작고 얘는 높이까지 올라갔으니까 하이 스핀이죠. 됐죠?
천천히. 그 다음에 똑같이 d 오비탈의 전자 4개 들어갔는데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너무 옥타헤드랄 에너지가 높아서 못 올라간 거니까 얘는 로우 스핀이다. 됐죠? 그러니까 보통 누구는 여기서 한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요 1층에만. 그래서 로우 스핀인 거예요. 여기는 로우 스핀. 그리고 옥타헤드랄 에너지가 높다. 그럼 에너지가 높으니까 질문, 파장은 어때요? 파장은 짧은 거겠죠? 에너지와 파장 관계는 거의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에너지와 진동수는 어떤 관계였죠? 바로 비례 관계였죠. 그래서 굳이 하자면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고 진동수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한다? 파장에 반비례한다. 됐죠? 그래서 에너지와 파장 관계까지 잘 알아두면 좋겠어요. 여기 있네요. 뭐 인터미디어트 필드 리간드고, 그러니까 얘네는 대충 중간. 그러니까 물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항상 물을 기준으로 리간드 스핀을 지정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옥스토비에 이게 조금 빠져 있는데 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좋겠어요. 여기 볼게요. 우리 가시광선의 파장은 어디부터 어디죠? 400에서 700 나노미터 범위죠. 그 이외의 파장은 뭐였어요? 감마 X 자가적전이라 해서 제가 외우라 그랬죠? 진짜 제일 첫 시간에. 감마선, 혹시 까먹었을까 봐 할게요. 감마레이, 그 다음에 우리 병원 가서 찍는 엑스레이, 그 다음에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자기파. 이렇게 있었고, 에너지는 어디가 가장 컸다? 여기에서 에너지가 가장 컸고, 여긴 에너지가 가장 작았죠? 됐죠? 그러면 내가 볼 건 가시광선인데 가시광선은 어디서 어디다? 400 나노미터에서 700 나노미터인데 우리 보통 색깔을 우리 몇 개 볼 수 있다고 그래요? 빨주노초 파남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어디다? 여기가 빨간색이 파장이 제일 길고, 그리고 바이올렛, 보라색이 파장이 제일 짧았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보세요. 도표. 400 나노미터에서 여기 800이라 했는데 상관없어요. 800에서 700이라고 보면 되니까. 400 나노미터에서는 보라색이고 여기서 파장이 점점 길어질수록 레드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그리냐면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 그래서 반으로 나눠가지고 여기 밑에 400, 700 해서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써버려요. 됐죠? 그러니까 두 가지 외우는 거예요. 뭐랑 뭐 외우는 거다? 예, 분광화학적 계열 순서, 코쿤놈이 물 찾는다랑 또 뭐? 예, 색깔,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이렇게 400, 700 하는 거. 이해됐죠? 요거 두 개만 알면 옥스토비 뒤에 있는 문제도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럼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가시광선이 400에서 700 나노미터고 700 나노미터에 빨간색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빨간색으로 가면 갈수록 강장 리간드예요? 아니면 약장 리간드예요? 파장이 길면 길수록 에너지는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에너지 준위를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분광화학적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면 갈수록 뭐다? 빨간색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서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짧아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빨간색을 가질수록. 그러면 여기서 문제. 만약에 어떤 리간드가 빨간색 색깔을 흡수했어요. 그러면 내 눈에는 무슨 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얘의 보색인 녹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를 비교할 때 궁금하지 않아요? 흡수된 파장을 보는 건지 반사된 파장을 보는 건지. 바로 흡수된 파장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녹색을 가졌더라도 어떤 물질은 이 첫 번째 빨간색을 흡수하고 두 번째 리간드는 노란색을 흡수했다면 둘 중에서 누가 더 분광화학적 계열 에너지가 더 높은 거예요? 바로 얘가 더 높은 거죠? 노란색. 그죠? 흡수한 거 보는 거예요. 근데 얘를 흡수하면은 무슨 색으로 보이겠죠? 보라색으로 보이겠네.
그리고 얘를 흡수하면은 녹색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이는 데는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죠. 얘가 에너지가 더 크다고 할 수도 있겠네. 됐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프레딕트 한번 예상해봐라. 뭐를? 누가 옥타헤드랄 컴플렉스가 파장이 더 적은지. 됐어요? 그럼 이거 비교해야지 뭐. 분광학적 계열. 한번 볼게요. 얘는 철에다가 리간드 6개인데 리간드가 플루오르죠. 코 큰 놈이 물 찾는다 했을 때 누가 제일 마지막에 있었죠? 할로겐원소가 제일 마지막에 있었죠. 그리고 얘도 똑같이 철에다가 리간드 6개인데 이번에는 코 큰이야. 넘버 2네요. 얘가 그러니까 제일 강한 장이겠죠? 그 다음에 뭐다? 얘가 두 번째. 얘가 3등이네. 근데 헷갈리면 안 되죠. 문제에서 뭐 물어봤는데요. 누가 가장 파장이 짧은지 물어봤잖아요.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파장이 짧았죠. 그러니까 파장이 가장 짧은 애는 누구다? 저 사이아나이드. 그리고 두 번째는 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플루오르 이온이겠죠. 됐어요? 자, 여기서 또 제가 문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차기온에 얘는 두 개가 있네요. 당황하지 않아도 되죠. 보세요. 여기 NO2가 있고 암모니아가 있는데 여기 NO2는 산화수가 몇이 돼요? NO2 마이너스죠. 맞죠? 그럼 마이너스면 요 마이너스짜리 하나 있고 얘는 산화수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볼게요. 파장이 최대 520이고 얘는 홀전자수가 없대요. 홀전자수 없대요. 그 홀전자수가 없으려면 코발트 이온 한번 볼게요. 코발트는 해볼까요? 스티바크, 망철, 코니까 27이죠. 그럼 27 빼기 18 빼기 산화수인데 이게 바로 d 오비탈 개수잖아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상대적으로 어때요? 코큰놈 암 이거 되어 있으니까 강장 리간드죠. 강장 리간드면 로우 스핀, 하이 스핀, 로우 스핀이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만 채워져야 되는데 홀전자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따라서 d 오비탈 개수는 몇 개다? 6개. 그럼 여기서 6이 나오려면은 몇을 더 빼줘야 되는 거예요? 3. 아, 그래서 코발트의 산화수가 3이구나. 알겠어요? 다시 해볼까요? 다시 해볼게요. 보세요. 내가 미지수를 뭐라고 놔뒀냐면 이 차기온에 산화수를 미지수로 놔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암모니아는 산화수가 제로잖아. 산화수를 가지지 않잖아요. 중성분자니까. 근데 NO2는 몇이냐고요.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얘 마이너스 1 하나 가지고 이제 코발트 산화수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럼 코발트 산화수를 알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있어. 홀전자가 0이래요. 홀전자가 0. 그럼 코발트의 산화수를 한번 카운트 해볼게요. 코발트는 아까 몇 번이었죠? 27번에서 18 빼고 여기에 코발트 산화수를 빼면 d-오비탈의 전자 개수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강장 리간드가 결합했잖아요. 강장 리간드가 결합을 했으니까 뭐다? 이거 하이 스핀, 로우 스핀이니까 전자가 채워져도 이렇게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홀전자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렇게밖에 못 채워지겠지. 아, 그러면 d-오비탈의 개수는 6개구나. 됐어요? 그럼 6개 나오려면 몇이어야 되냐고요? 얘 3이어야 된다고. 그럼 이게 바로 코발트의 산화수겠죠. 됐죠? 그럼 코발트의 산화수가 3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n은 몇입니까? 바로 플러스 2 플러스겠죠? 됐어요? 따라서 저 산화수 n은 구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가의 홀전자수 물어봤는데 얘도 홀전자수 몇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볼게요.
파장이 두 개가 같지 않고 얘가 파장이 더 짧아요. 파장이 더 짧다는 거는 얘랑 두 개 비교했을 때 에너지가 어떻다?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거죠.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거는 여러분 뭡니까? 이게 더 크다는 거죠. 맞아요? 얘가 더 크니까 당연히 전자가 올라갈 수 있다 없다? 못 올라가겠죠. 전자가 똑같이 있으니까. 얘도 0. 됐죠?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최대라 그랬는데 얘네 값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일단 비교는 해볼게요. 홀 전자수가 얘가 5개네요. 얘 5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철. 여러분, 물은 거의 아까 중간자였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홀 전자수가 5개라면 정신 차려야 되죠. 홀 전자수 5개라면 어떻게 채워질 수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5개. 아, 이거 뭐다? 이거 하이스핀이네. 그러면 뭡니까? 얘는 약장이죠. 약장이네. 정신 차렸죠? 그럼 이거 사놔서 어떻게 알아내요? 철은? 위에 거랑 비교해야지 뭐. 얘는 5개고 얘는 어때요? 플러스 2라 그랬잖아요. 그럼 철의 산화수가 플러스 2라는 거네. 근데 홀 전자수가 몇 개인지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홀 전자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 되어 있다. 그래서 얘가 홀 전자수가 하나라면 얘는 여기에 에너지가 엄청 크다는 거죠. 그럼 파장이 어떻다는 거예요? 파장이 얘보다는 짧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얘 하나로 잡고 파장은 누가 더 크다? 얘의 에너지가 더 크니까 얘의 에너지가 더 크니까 파장은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네. 맞죠? 그러니까 파장이 크다 작다만 알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지금 수치를 안 줬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 한번 볼게요. 얘네 2개. 어차피 산화수는 똑같으니까 뭐만 비교하면 돼요? 리간드만 비교하면 되죠. 이 리간드만 비교하는데 또 외워봐요. 코크노민 물인데 얘보다는 얘가 더 강장 리간드죠. 강장 리간드죠. 그래서 얘가 에너지가 더 크니까 파장이 더 얘보다는 짧겠죠. 아, 그래서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파장이 짧겠네. 됐어요? 그러면 파장 그 크기를 한번 비교해보면 A는 B보다는 파장이 짧았고 B는 C보다는 파장이 크죠. 맞아요? 그러면은 얘네 2개를 취합해보면은 어떻게 된다? A랑 C랑 하면 당연히 얘가 더 짧잖아요. 그래서 C가 제일 짧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가 제일 크죠. 됐어요? 그러니까 파장의 크기만 알 수 있는 거지 뭐 실제적인 건 계산할 수는 없어요. 요렇게 계산하는 거 알겠어요? 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 마지막에 풀어본 얘 정도만 다 카운트할 수 있으면 여기 오늘 배운 거는 다 이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돌려보면서 이 마지막 문제 막 끼워 맞춰보는 거 있죠. 이렇게 착화합물의 이온 산화수부터 하는 거, 그리고 얘네 3개의 파장 비교하는 거, 그리고 뭐다? 홀전자수 유추하는 거까지 좀 해주세요. 복습해보고 얘는 뒤에 옥스토비 문제풀이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옥스토비는 홀수반만 개인적으로 풀어보고 혹시나 또 문제가 모르는 거나 의문 생기는 거 있으면 문제 답이 좀 이상한 게 몇 개 있죠? 그런 거는 오타를 제가 잡진 않았어요. 그냥 그거 풀어봤는데 문제가 답이 안 맞다. 도저히 풀어봐도. 그러면 게시판에 한번 올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